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7급에서 9급 HSK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대비 특강을 한 지가 6회차에 접어드네요. 7급이랑 9급이 사실은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장문이나 통번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생소하고 굉장히 많은 내공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한 문장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조금 깊게 심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 회 한 회의 대비 특강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것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냥 시험이 제대로 실행이 되기 전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한두 문장을 꾸준히 공부해온 것이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굉장히 크게 쓰이네 라고 하시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달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문이랑 통번역만을 집중적으로 대비 특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은 지금 6회까지는 기초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짜고짜 무조건 번역이나 장문을 시작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고 장문은 그렇다 치지만 번역이나 통역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장문은 도표랑 주제를 가지고 장문하는 경우 그건 그냥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교훈을 주는 글들이나 그러니까 도표는 도표에 굉장히 많이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장을 쓰시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에세이를 길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수필들이나 글들 있잖아. 논설물들을 좀 교훈이 되는 인생에 있는 교훈적인 글들을 많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번역은 통역이랑 번역이랑 이렇게 장문이랑 단문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국어 텍스트가 일단 주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중국어로 쓰거나 통역을 하거나 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조금 적은데 내가 스스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평상시에 진짜 암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거를. 왜냐하면 그 글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단 문장을 외우는 게 좋고 문장을 외우는 것보단 한 편의 글을 외우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는 논리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번역은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통역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글을 그러니까 멋있는 문장 내가 외웠으면 좋겠는 문장을 단편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제가 보통은 한 회당 한 4줄에서 5줄 정도의 글 있잖아요. 근데 그 글 자체도 뭔가 포인트와 핵심을 갖고 있는 글들이잖아요. 그걸 통째로. 이 논리로 시작해서 이 결론으로 끝난다. 3-4줄이지만 한 문장을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글 자체를 짧은 글이어도 통으로 암기하시는 거. 말로 쏙 나오게끔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분석할 거예요. 중국어 분석.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중국어를 얼마나 철저하게 분해하고 분석하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많이 해오셨는지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해줄 때 열심히 한번 좀 분석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표현 연구 패턴 가지기 열심히 설명드릴 거고요. 통역이나 말하기 부분으로 인해 한 그 암기 훈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암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오늘의 문장 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 5회차에도 상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A와 B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내용의 글들을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인 자체가 그 글의 논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서론 얘기하고 본론에 띠,第二,第三, 지츠 그 다음에 최후에는 결론 딱 이렇게 짓는 깔끔한 글을 좋아하고 아무래도 그 한시의 그런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꾸랑 대조 쓰는 걸 좋아해요. 하늘에는 뭐가 있고 이와 반대로 바다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의 흐린 날에는 뭘 하는데 이와 반대로 맑은 날에는 뭘 하고 이렇게 대조랑 상반 구조를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글을 써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번역도 이렇게 대비되는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장문을 쓸 때도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문장입니다. 자, 쭉 보시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주어, 수어를 나눠서 해석이 되시는지 한번 직독직해를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본격적으로 문장 분석 들어갑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보시면 在大海上 자,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는 목적은 뭐죠?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의미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7급에서 9급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를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하면 7, 80% 이상은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중국어로 써야 돼요. 중국인처럼요. 한국인의 느낌이 나게끔 한국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를 통번역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무조건 중국식으로 쓰려면 중국인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중국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분석, 나는 이걸 중국어로 쓰려고 분석하는 거야. 내용을 알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在大海上 대해에서 주술목 나눠야 돼요. 항해 할 때, 그쵸? 대해에서 항해를 할 때 짜오이 뭘 하는 거예요? 펑랑을 만났을 때, 항해 중 펑랑을 만났을 때, 그죠?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 현실주의자 이렇게 대조로 나눠집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의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 풍랑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왜냐면 이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흰 종이에다 내가 다짜고짜 써야 돼요. 그러면 풍랑이랑 만났다. 풍랑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맞닥뜨렸을 땐 짜오이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걸 6급에 빈칸 넣기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언어는. 그래서 이것도 짜오이 풍랑시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수로 목적어로 확인해야 돼요. 둘은 짝꿍이니까. 모든 문장을 볼 때 수로 목적어만 외워두면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비관주의자는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해요? 배가 곧 침몰할 수도 있어. 可能会沉没할 수도 있대요. 그래놓고 제가 요거 펀하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이 비관주의자 나오면 낙관주의자 나오고 현실주의자 나올 거예요. 이러한 큰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나열될 때 이 펀하오를 써요. 요 부호. 이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보통 이제 홈 테스트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새 HSK가 집에서 또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걸 타자를 치실 때도 이 펀하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용이 나열이 될 때 이런 걸 본다니까요. 이런 문장 부호들이 사용된 게 문장이 이거 자체가 짜임새 구조를 갖추는 역할을 해요. 이 펀하우가. 6급에서는 실질적으로 독해 4부 문제 풀 때도 이 펀하우가 있고 없고를 통해서 병렬인지 내용이 바뀌는지 같은 내용으로 가는지로 답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장 부호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럼 낙관주의자 나올 거 아니야. 럭관저는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롱웨이 한번 썼으니까 슈어 썼나 봐요. 펑샹 회改变 이걸 얘기한다고 목적어로 제가 잡은 거예요. 풍향이 바뀐다. 이것도 문장이 목적어인 거죠. 이것도 문장이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쭉 밀고 나가면 찌우 뭐 할 수 있어요? 좋아, 오웨이안 7급에서 9급 정도면요 좋아질 거야. 뭐 하오주안이라든지 하올러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고급적, 근데 얘가 문장을 잘 보면 주안 바뀌어요. 오웨이 위기가, 그래서 오웨이 뭐가 돼요? 편안함이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서 좋은 일로 상태가 바뀔 때 그 문장을 내가 이걸 처음 봤어. 그럼 이걸 외우세요. 나중에 분명히 쓰는 거 정도는 통역으로 나오지는 못할지언정 번역으로는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뻔하고 보이시죠? 현실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5회차 대비 특강, 7급에서 9급 5회차 대비 특강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저를요. 이렇게 나열이 될 때 보통은 두 사람 나열될 때는 두 번째 사람한테, 세 사람 나열될 때는 세 번째 사람한테 이걸 써요. 뭐뭐의 경우에는 A는 어디를 가고 B는 어디를 가는데 C의 경우에는 할 때 저를 씁니다. 이 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살아서 이게 중국인들이 딱 봤을 때 이걸 썼네? 하고 이게 가산점의 여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어체적인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뭐다 묵묵히调整分반 한 뭐예요? 이거를 도치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로 가는 거야. 그럼 패턴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풍랑을 만났을 때 비관주의자 같은 경우는 침몰을 할 거다. 낙관주의자 같은 경우는 다시 방향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현실주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도출 움직인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벌써 내용이 한국어로 기억이 되면 중국어로 문장을 외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동시에 수로 목적어 세트라고 얘기했죠. 角色扮演角色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그래서 像什么什么那样 비관주의자처럼 像什么什么那样이 힙합의 라임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비관주의자처럼 수러합니다. 가장 안 좋은 계산을 해요. 최악의 경우를 扮演角色랑 像什么什么那样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야? 낙관주의자처럼 미래를 믿는데요. 아, 그렇구나. 현실주의자처럼 想方设法를 모르면 采取行动. 이거는 많이 나오는 수로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扮演角色采取行动만 외워도 6급의 빈칸 넣기, 7급이나 9급에서의 독해 문제 풀 때 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采取行动하면 어떠한 조치나 행동을 취하다. 그러니까 采取措施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想方设法는 오늘 转为为安 그 사자성어랑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성어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采取什么什么行动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석을 하고 내가 결국에는 이걸 중국어로 구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엔 이거를 툭 치면 쭉 나오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외워두세요. 그럼 采取 나오면 采取行动 바로 나와요. 扮演角色 외웠으니까 입으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한국어 분석하면서 쭉 갑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다. 在大海上에서 항식을 하다가 遭遇风浪 눈에 탁탁 보이죠? 만났을 때 수로 쓰고 목적어 쓰잖아요. 중국어는 비관주의자는 배가 아마도 침몰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비관주의자가 생각한대요. 그죠? 주어 수로 쓰고 목적어 쓰는 거죠. 배가 可能会沉没 침몰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두 번째, 낙관주의자는 근데 여기서 이제 펀아웃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버티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를 먼저 잡는 거야. 비관주의자는 생각한다. 낙관주의자는 말한다. 뭘? 이 중간의 내용을, 목적어를. 뭐요? 바람이, 펑시앙이 바뀔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위험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썼어요? 아까 사자성어로 썼죠? 주어는 왜 아니요? 그래서 안전해질 수 있다. 깔끔하게 갔어요. 낙관주의자는 말합니다. 改变을 할 거예요. 坚持一下 조금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고수하다, 견지하다. 그러면 基우能 바로 찌우를 쓴 것도 여기 뉘앙스가 있는. 그래서 문장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坚持一下 찌우能 이것도 한 토시도 빠짐없이 다 외우셔야 돼. 저도 다 살려야 되고. 基우能 可能会 다 살려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转为为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 현실주의자는 오히려 先是者는 저 묵묵히 调整风范 하면 돛을 정리를 한다. 그럼 벌써 다 외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을. 대부분의 경우 很多时候 우리는 동시에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는 주어 맡아야 한다. 동사, 목적어는 세 가지 역할 동시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扮演这三种角色 비관주의자처럼 뭐뭐 像什么什么那样 최악을 고려하고 낙관주의자처럼 미래를 믿으며 현실주의자처럼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취한다. 바로 가시면 돼요. 像被关着那样做最坏的打算像乐观者那样相信未来像现实者처럼那样想方设法采取有效的行动 저는 반복학습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가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져 라는 사람 극히 소수일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분석해요. 그래서 표현 패턴 정리해요. 한국어를 다시 중국어로 봐요. 똑같은 문장 한 번 더 봐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이 이해하고 습득했기 때문에 완전 내 걸로 만드는 암기까지 해요.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7급, 9급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기초 초성을 안 쌓으면 절대로 정복 못해요. 난이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몇 번 이상 읽으셔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전체를 외우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짜오이 펑랑 할 때 누구부터요? 비관주의자부터, 회관저부터, 로관저에서 신시저까지 세 사람의 내용이 한국어로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비관주의자는 침몰할 거다. 낙관주의자는 풍향이 바뀌어서 더 좋아질 거다. 현실주의자는 돛을 정리한다. 근데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관주의자처럼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안 좋은 상황. 낙관주의자처럼 또 미래를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현실주의자처럼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거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걸 다짜고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벌써 분석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 수업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걸 외우셔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큰 소리로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보지 않고 한번 얘기해보고 툭 치면 쑥 나올 정도로.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언어는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학문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가 아니라 운동선수랑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어느새 이렇게 내가 많은 단어와 문장 구조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네 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꾸준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기초훈련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회부터 다시 찾아보셔서 내가 이 문장들을 다 소화를 했는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랑 통번역이랑 이 작문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중국어 문장을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시고 분석하시고 다시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바꾸고 암기하는 것들을 저를 믿고 조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7급에서 9급 시험을 보실 때 진짜로 정말로 귀한 자원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